안녕하세요, 윤모찌입니다. 드디어 일본 여행이 풀렸네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지금까지 갔던 일본 맛집을 전부 한 군데 모아봤습니다. 여러분들의 여행 계획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그럼 영상 시작합니다. 네, 여기는 돈코츠 라면 전문점 텐진키라고 하는 곳입니다. 저는 돈코츠 라면을 주문했고요. 그리고 차슈 토핑도 추가로 했습니다. 여기는 국물이 굉장히 걸쭉한 편입니다. 면은 살짝 굵은 편이고요. 그리고 차슈 같은 경우에는 꼭 토핑 추가를 하세요. 굉장히 부드럽고 맛있습니다. 여기 국물이 이제 일반 저희가 먹는 돈코츠 라면의 국물이 한 5배 정도 진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걸쭉하고 맛있었습니다. 여기는 도미라면 맛집입니다. 도미라면. 아쉽게도 여기는 가게 주인의 사정으로 폐업을 했습니다. 지금은 제가 생각하는 이 생선 육수 베이스 라면집 중에서는 가장 맛있는 맛집이었는데 좀 아쉽게 폐업을 했더라고요. 여기 국물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생선 곰탕 같은 굉장히 담백한 맛이 나는데 저 도미 콜라겐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기 젤리 같은 거. 저 도미 콜라겐을 섞으면은 이 라면 국물이 굉장히 진해지고 풍부해집니다. 면도 탱글탱글하고 이 생선 고명, 도미 고명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좋고 맛있었는데 아쉽게도 폐업을 했습니다. 그래도 제가 다음에 또 생선 육수 베이스의 좋은 라멘 맛집을 하나 더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 밭코시라고 하는 돈코츠 라멘집입니다. 여기는 특이하게 저 검은 기름 라멘을 팔고 있습니다. 네, 이 검은 기름 라멘. 저 검은 기름이 마늘 기름입니다. 마늘을 살짝 태우면서 나오는 기름이 저 마늘 검은색 기름이래요. 여기는 돈코츠 베이스에 마늘 기름을 올린 거라서 이제 돈코츠 라멘의 마늘 향이 진하게 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약간 참기름 향 같이 고소한 맛도 나고요. 이게 좀 여러분들이 처음에 보시기에는 좀 낯설 수도 있는데 색깔 때문에 먹어보면 상당히 또 맛이 괜찮습니다. 괜찮더라고요. 저는 면도 얇고 돈코츠 베이스 국물에 마늘 향, 이 세 가지가 어우러지는 게 굉장히 저는 조화가 좋았습니다. 여기도 추천드립니다. 여기는 또 보코시라고 하는 라면집인데 아까랑 이름이 비슷하죠. 여기는 닭육수 베이스로 국물을 한 라면집입니다. 여기에도 비슷하게 검은 기름 라면이 있는데 닭육수 베이스, 삼계탕 국물 같은 닭육수 베이스에 검은 기름, 마늘 기름을 올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진한 삼계탕 국물에 마늘 향이 가득 나는 그런 라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면 같은 경우는 아까 밭코시보다는 살짝 면이 굵은 편이고요. 그리고 여기 이 닭가슴살, 저기 고기가 닭가슴살인데 수비드로 요리해서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고기가. 여기는 남바 쪽에 있어서 여러분들은 여행을 하시는데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쯤 가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 부코시라고 하는 또 라면집입니다. 아까랑 또 이름이 비슷하죠. 여기는 소뼈 육수를 베이스로 한 그런 라면집입니다. 여기는 딱 맛을 표현하자면은 일본 라멘이랑 한국의 사리곰탕 있죠. 사리곰탕이랑 이 맛을 합친 맛이 납니다. 설렁탕의 느낌이 또 굉장히 강해요. 저 같은 경우는 저 로스트 비프 덮밥 위에 올려져 있는 저 육회를 라면 국물에 담궈놨다가 조금 익으면 먹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로스트 비프 덮밥 꼭 시켜 드세요. 저게 소 기름을 살짝 섞은 그리고 불향이 나는 그리고 파향이 나는 덮밥인데 저는 굉장히 추천합니다. 네, 밭코시, 보코시, 부코시 이름이 비슷한데 여기가 이제 한 사장님이 모두 이제 운영을 하시는 곳입니다. 돼지 육수, 닭 육수, 소 육수, 밭코시, 보코시, 부코시, 밭코시, 보코시, 부코시. 죄송합니다. 저는 교토에 있는 또 라면 맛집을 또 하나 소개해드렸었는데요. 여기는 미슐랭 가이드에 선정된 라면 맛집입니다. 이노이치 하나레라는 곳인데 오픈부터 줄을 굉장히 많이 서는 웨이팅이 긴 맛집입니다. 여기는 특이하게 하얀 간장 라면을 팔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마를 밥 위에 올린 마덮밥 같은 겁니다. 저기에 하얀 간장을 또 뿌려서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여기는 소고기를 굉장히 많이 주고요. 그리고 저기 가스오부시랑 파 같은 거 굉장히 재료를 골고루 많이 줍니다. 면은 살짝 얇은 편이었고요. 여기는 국물이 굉장히 깔끔합니다. 요즘 일본에서 이런 라면이 굉장히 유행하고 있어요. 젊은 사람들이 좀 많이 가는 그런 라면집인데 국물이 굉장히 깔끔하고 맛있습니다. 해장으로 드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좋은 점은 여러분들이 일본 라면을 좀 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또 많으신데 이게 또 그렇게 짜지 않습니다. 여기 라면집은. 그리고 저 밥 같은 경우에는 저렇게 하얀 간장을 또 뿌려서 먹으면 됩니다. 죽순도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 유자 껍질을 넣어서 먹으면 산뜻한 향이 나는 그런 라면으로 또 바뀝니다. 한 가지 라면을 두 가지 맛으로 또 즐기는 거죠. 여기는 언제나 웨이팅이 있으니 여러분 조금 기다리셔야 됩니다. 가면은. 그리고 여기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라면 맛집 케카테라는 곳입니다. 여기는 차슈, 이 차슈 라면이 굉장히 유명한데 이 차슈가 정말 미쳤습니다. 여러분 진짜 부드러운 수육을 라면이랑 먹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진짜 부드러워요. 이빨이 없어도 혀로 눌러도 먹을 수 있을 만큼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근데 또 이 고기를 많이 먹다 보면 굉장히 느끼합니다. 그래서 저런 이 갓김치 같은 저런 거라든지 그리고 저 부추 양념, 매운 양념을 넣어 드시면은 좀 이제 느끼한 게 사라집니다. 여기는 닭육수 라면집 자긴이라는 곳입니다. 여기는 신사이바시라는 곳에 있는 라면집인데 굉장히 여기는 유명한 곳이라서 여기도 좀 기다리셔야 됩니다. 여기는 약간 크리미한 거품이 풍부한 그런 닭육수 라면인데 굉장히 부드럽고 맛있어요. 여기 근데 살짝 짭니다. 살짝 짠데 짠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충분히 감안하고 드실 수 있는 정도의 라면집입니다. 그리고 고기도 이 수비드로 요리한 닭가슴살이라서 굉장히 부드럽고 맛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트럭 라면도 먹은 경험이 있죠. 굉장히 일본에서 옛날부터 먹던 라멘 같은 경우인데 요즘에는 많이 사라져가지고 이걸 쉽게 볼 수 없습니다. 제가 구글 주소를 밑에 남겨놓을 테니까 거기로 찾아가시면 또 드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밤늦게 가셔야지 또 먹을 수 있는 곳입니다. 가격은 이게 500엔짜리 라멘이고요. 생각보다 굉장히 맛있습니다. 이게 면이 정말 부드럽고요. 푹 삶아서 정말 부드럽고요. 그리고 이 국물이 닭육수랑 이제 돼지 육수를 약간 합친 느낌이 나는데 거기에 미원 맛, 이 MSG 맛이 또 강하게 납니다. 이 배고플 때 먹으면 진짜 맛있는 라면입니다. 그리고 특히 겨울에 먹어야 됩니다. 요거는 이게 근데 또 500엔이라서 싼 게 좋은 점이 있지만은 또 안 좋은 점은 양이 적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그릇을 더 먹으려고 바로 옆에 있는 이 포장마차 라면으로 또 갔습니다. 여기 포장마차 라면은 550엔, 50엔이 더 비싸죠. 여기도 굉장히 맛있습니다. 아까 라면집이랑 맛이 거의 비슷하긴 한데 좀 약간 더 깔끔한 맛이라고 해야 되나? 여기 포장마차 라면이 좀 더 깔끔한 맛이 나더라고요. 숙주도 또 들어가 있고 저는 굉장히 맛있게 먹었습니다. 색다른 경험을 하시고 싶으시면은 한 번씩 가셔서 드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맛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 국물이 있는 라면 말고 이 아브라소바라고 하는 이제 기름에 비벼서 먹는 또 라면이 일본에서 굉장히 유행 중입니다. 네, 여기가 키린지라고 하는 그런 라면집인데 여기에는 780엔짜리 저 보통 아브라소바를 일단 주문을 합니다. 저기에는 계란이 빠져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키린데 오네가이시마스라고 하시면은 계란 토핑을 무료로 올려줍니다. 무료로 올려줍니다. 굉장히 꿀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아브라소바를 저 라유라는 고추 기름과 그리고 식초를 듬뿍 뿌려서 비벼 드시면 됩니다. 식초는 시지 않은 식초라서 많이 넣으셔도 시지 않습니다. 많이 넣으셔서 드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한 3바퀴 4바퀴 돌려서 넣어서 먹습니다. 요것도 일본 오시면 꼭 한번 드셔보세요. 여기는 오사카 곳곳에 점포가 많습니다. 체인점이 많아요. 그래도 제가 이 구글 주소를 이제 댓글에 남겨놓을 테니까 여러분 한 번씩 가셔서 드셔보세요. 키린데 오네가시마스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여기 이 매운 미소 양념장인데 저게 또 넣으면 또 굉장히 맛있습니다. 저게 저만큼만 넣어도 약간 불닭볶음면 정도의 매운 레벨로 바뀝니다. 그래서 조금만 넣어서 드세요. 여기도 굉장히 추천합니다. 네, 여기는 이제 아카마루라는 맛집입니다. 여기 보통 밥량에 저는 치킨 카츠를 주문하면 880엔인데 밥을 곱빼기로 주문하면은 1270엔에 이 치킨 카츠를 시키면은 밥 양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 밥 양을 보십시오. 미쳤습니다. 굉장히 양이 많아요. 일단은 저 치킨 카츠가 굉장히 깔끔하고 맛있어요. 그리고 이 닭다리살로만 치킨 카츠를 만들어서 여러분 닭가슴살을 별로 좋아하지 않으신 분, 쫄깃살만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추천드립니다. 먹다 보면은 약간 이 한국식 돈가스를 먹는 느낌도 듭니다. 이 소스와 이 돈가스의 맛 자체가 약간 한국식 돈가스랑 비슷한 느낌이 있더라고요. 또 저 치킨 카츠를 시간 내에 다 먹으면은 무슨 상품 같은 걸 줍니다. 상품은 돈가스 소스라든지 티셔츠라든지 이런 걸 주더라고요. 제가 추천하는 치킨 카츠 맛집 중에서는 1등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가 일단 치킨 카츠는 저렇게 다 먹었는데 밥은 저렇게 양이 너무 많아서 남겼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싸갈 수 있게 해주십니다. 어지랑은 좀 다르죠. 그리고 텐동
텐동 맛집 중에서는 제가 가장 추천하는 맛집이 텐노지에 있습니다. 여기 타마텐이라는 텐동 맛집인데 여기 기본 텐동을 저는 가장 추천합니다. 1000엔짜리 저건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저 영상에서는 이 하모토 에비동이었나 하여튼 저거를 주문했습니다. 네, 저렇게 나오는데 여기는 특이하게 소금을 뿌려서 튀김을 먹습니다. 이제 간장 베이스, 효유 베이스가 아니라 여기는 시오 베이스, 소금을 뿌려서 먹는데, 저 밥 위에 저렇게 하얀 알갱이가 보이시죠? 밥 위에 저렇게 소금이 뿌려져 있습니다. 전 여기서 처음 알았습니다. 간장을 찍어 먹는 게 아니라 이 소금을 찍어 먹어도 튀김이 이렇게 맛있을 수가 있구나 라는 걸 여기서 처음 배웠습니다. 여기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여기는 덴뿌라 맛집 우레시노라는 맛집이 있는데, 여기는 오사카에서 한 전철로 15분 정도 가면 있는 사카이라는 곳에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런 특이한 이런 특대 텐동을 판매하는데 이것도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거는 전갱이 튀김을 먹고 있고요. 그리고 요거는 새우 튀김인데, 이 새우가 굉장히 여기가 실해요. 두꺼워요. 맛있습니다. 바로 튀긴 굵은 새우 튀김은 정말 맛있습니다. 김튀김도 저렇게 먹고 있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근데 거리가 너무 멀어가지고 추천드리기가 조금 제가 애매합니다. 그리고 관광지도 아니라서 저쪽 위치가, 그래도 저런 주택가를 좀 느끼시면서 평화로운 일본을 좀 느끼시려고 가신다고 하시면은 한 번쯤 드셔보세요. 그리고 또 제가 사카이에서 가장 추천하는 이 튀김집이 있습니다. 제 와이프도 여기는 정말 맛있다라고 하시는 맛집이 있는데, 아지노미세 이치방이라는 곳입니다. 여기 치즈카츠랑 뭐 일반 돈카츠 모리야세 뭐 이런 걸 시켰는데, 여기 튀김이 하나도 느끼하지 않아요. 여러분, 제 와이프가 정말 느끼한 걸 전혀 못 먹는 사람인데, 제 와이프도 여기는 튀김을 많이 먹을 수 있을 정도로 튀김이 굉장히 깔끔하고 느끼하지 않습니다. 좋은 빵가루, 좋은 기름 뭐 이런 걸로 튀긴다 이렇게 해서 막 설명도 있고요. 그리고 요 치즈카츠, 토마토 시소 그리고 치즈가 들어가 있는 이 튀김이 있는데, 요것도 별미입니다. 딱 이 치즈카츠를 드셔보시면 느끼는 점이 튀김이 이렇게 상쾌할 수가 있구나 라는 걸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새우튀김, 새우튀김이 굉장히 실합니다. 두꺼워요, 새우가. 요것도 맛있게 먹었습니다. 여기 튀김집은 사카이에 가신다면은 꼭 한 번쯤은 드셔보시길 권하는, 제가 가장 추천하는 그런 맛집이니까는 한번 사카이에 가신다면 꼭 드셔보세요. 일단 웨이팅은 근데 좀 있습니다. 그리고 전 나고야 맛집, 여긴 나고야 쪽도 제가 갔었는데요. 하쿠넨테이라는 새우튀김 맛집이 또 있습니다. 네, 여기는 이제 저런 새우튀김이랑 그리고 저 된장국, 미소시루랑 그리고 저거는 막걸리가 아니라 저 녹차입니다. 녹차.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일렬로 쭉 새우를 줄 세워서 튀긴 새우튀김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좋은 점은 이 매실 마요네즈랑 타르타르 소스를 함께 줍니다. 그래서 기호에 맞게 소스를 두 가지를 즐길 수가 있습니다. 나고야에서 먹었던 맛집 중에서는 제가 한 3번째쯤으로 추천하는 맛집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제가 다음에 나고야 맛집 영상으로 한 번 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이 튀김이 굉장히 깔끔하고 맛있고 새우가 탱탱하고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매실 마요네즈랑 그리고 타르타르 소스를 저렇게 섞어서 먹으니까는 더 맛있더라고요. 이 방법 저는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나고야역에 있는 또 새우튀김 맛집이 있습니다. 이 에비도테라고 하는 새우튀김집인데, 여기 새우튀김이 크기가 저 정도 크기입니다. 저 정도 크기입니다. 예, 굉장히 커요. 마치 공룡시대에 이제 새우를 잡아서 튀긴 것 같은 그런 새우튀김이 나옵니다. 저렇게 잘라서 드시면 됩니다. 새우튀김의 크기가 이 계란 노른자, 계란 굵기보다도 더 굵었네요. 저게 타르타르 소스인데 직접 이렇게 섞어서 드시면 되고요. 이렇게 저렇게 찍어서 먹는데 여기가 추천드리느냐? 그런 건 아닙니다. 왜냐면은 제가 먹었을 때 턱이 너무 아팠어요. 새우가 너무 두꺼워서. 약간 맛을 딱 표현하자면은 랍스터 꼬리 드셔보셨나요? 랍스터 꼬리를 튀긴 것 같습니다. 랍스터 꼬리를 튀긴 것 같은데, 한 번쯤 특이한 경험을 해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추천드립니다. 완전 새우튀김이 아니라 닭다리를 뜯는 느낌입니다. 다음은 술 맛집인데, 여기는 이제 660엔을 내면 30분 동안 무제한으로 삿포로 생맥주를 즐길 수 있는 로마켄이라는 곳입니다. 저렇게 생맥주를 직접 짜서 먹을 수 있습니다. 30분 동안 무제한으로. 그래서 빨리 마시면 개이득입니다. 이제 여기가 좋은 게 이제 맥주 무한 리필 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원이 가져다 주기를 기다려야 되잖아요.
이 기다리는 시간이 굉장히 아까운데 여기는 자기가 빨리 마시고 그냥 빨리 또 맥주를 짜서 먹으면 됩니다. 그게 굉장히 좋은 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또 삿포로 생맥주, 삿포로 생맥주 하면은 굉장히 또 고급 맥주에 들어갔는데 삿포로 생맥주를 이렇게 660엔에 무제한으로 먹을 수 있다는 게 여러분 30분 동안 2점 이상만 먹어도 개이득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또 저런 소세지라든지 뭐 올리브 치킨이라든지 뭐 이런 안주들도 퀄리티가 생각보다 좋았고 맛있었습니다. 전날 제가 맥주를 2시간을 먹었는데 2시간 동안 10잔을 넘게 마셨어요. 한 2,500엔에 25,000엔에 맥주를 10잔을 넘게 마신 거죠. 한 잔에 한 2,500원? 여기는 에비스바라는 곳입니다. 에비스 맥주는 일본에서 굉장히 고급 맥주로 통하고 있습니다. 슈퍼에서도 비싼 맥주인데 여기서는 좋은 점이 저렇게 조금 180ml로 작게 따라주는 그런 맥주잔에 여러가지 맥주를 즐길 수 있는 세트를 팝니다. 가격이 1280엔. 네, 저렇게 맥주를 차례차례 놔주죠. 설명도 해주십니다. 여기서는 에비스 맥주를 이렇게 종류별로 다 먹을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좋은 점인데 이제 다 드셔보시고 자기한테 가장 맞는 맥주를 마지막에 또 추가로 시켜 드시면 됩니다. 근데 일단은 다 맛있어요. 전부 다 맥주 거품이 크리미하고 맥주 풍미가 굉장히 깊고요. 이 에비스 맥주가 다른 맥주랑 좀 다르게 이 맥주가 굉장히 깊은 맛이 나거든요. 풍미가 굉장히 깊은 맛, 진한 맛이 나는데 맥주가 다 진하고 맛있어요. 그리고 맥주 색깔마다 이제 맛이 조금씩 다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즐기면서 좀 재밌게 즐기시면서 드실 수 있는 그런 에비스 바가 아닐까, 그런 맥주집이 아닐까 싶어서 추천을 해드렸습니다. 여기는 또 여행하기에 가장 이 오사카에서 여행하기 좋은 위치인 우메다에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추천드리는 술집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저 마지막에 저 크리미한 블랙 스타우트 저거를 마셨습니다. 저게 저는 굉장히 맛있더라고요. 여기는 심야식당 쿠룸이라는 곳인데 여기는 또 특이한 술을 팔고 있어서 가봤습니다. 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도라에몽 술을 팔고 있더라고요. 요거는 가스오부시 폰즈 절임입니다. 요 안주랑 함께 이제 도라에몽 술을 마셨는데 이제 레몬 리큐르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저게 그래서 레몬 맛이 나는 달달한 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여성분들 가시면 굉장히 좋겠죠. 그리고 요거는 소혀 육회입니다. 소혀를 육회로 만든 것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특이한 술이 뭐 있냐고 이렇게 물어봤었는데 이제 크레용 신짱 술이 있다고 합니다. 네, 저거 짱구 술이 있습니다. 저 바지가 밑에가 노란색 그리고 위에가 빨간색, 저 옷을 표현한 것 같은데 밑에 노란색은 레몬이고요, 위에는 토마토 맛입니다. 그래서 레몬 토마토 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여기는 야키니쿠 라이크라는 곳입니다. 여기는 혼자서 야끼니쿠를 먹을 수 있는 1인 야끼니쿠 맛집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렇게 태블릿 PC로 주문을 할 수가 있고요. 여기가 굉장히 가성비가 좋습니다. 제가 지금 주문하고 있는 게 밥이랑 고기랑 그리고 고급 추가 고기랑 그리고 맥주랑 해서 다 주문을 하고 있는데 저렇게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가격이 1000엔입니다. 다 해서 1000엔. 10,000원으로 저걸 먹을 수가 있는 겁니다. 와, 저렇게 불을 직접 켜서 저렇게 고기를 구워 먹는 곳입니다. 맛도 굉장히 괜찮고요. 가성비가 좋았습니다. 이제 혼자 여행 오시는 분들이라면은 한 번쯤 가셔서 꼭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영상을 찍지 않더라도 혼자 가서 많이 먹는 고깃집입니다. 한 끼 식사하기에 가성비 좋고 맥주 한잔하기에 너무 좋은 야끼니쿠집 라이크였습니다. 그리고 여기랑 비슷한 또 1인 야끼니쿠 맛집이 있는데 다이리키라는 이 고깃집이 있습니다. 또 여긴 특이하게 또 QR코드를 읽으면 저렇게 메뉴판에 또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저 휴대폰으로 QR코드를 읽어서 메뉴판이 나오면은 그 메뉴판을 보면서 주문을 하시면 됩니다. 규갈비 정식이라고 해서 이게 가격이 590엔입니다. 예, 6,000원 돈 정도죠. 6,000원으로 저 밥이랑 고기랑 김치랑 미역국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저렴하죠. 요즘 저렇게 가성비 좋은 야끼니쿠 집이 일본에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지금 이제 제가 더빙을 하면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지금도 군침이 도네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옆에 또 정육점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정육점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또 좋은 고기를 값싼 가격으로 먹을 수 있는 곳이 여기 다이리키라는 곳인데 여기가 또 조금 멀어요. 네, 좀 멉니다. 그래서 좀 위치가 아쉬운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가장 추천하는 우설 맛집
소혀 맛집 야끼니쿠 엔닝고라는 곳이 신사이바시에 있습니다. 여기는 꼭 예약을 하셔야지 먹을 수가 있고요. 네, 저기 소혀 안에 저렇게 파 양념을 저렇게 넣어서 소혀를 저렇게 줍니다. 우설을 줍니다. 이걸 구워 먹는 건데 진짜 이게 맛있어요. 두껍고, 제가 이제 처음으로 한 게 소혀는 두꺼우면은 더 맛있구나, 소혀는 두껍게 구워서 먹으면 더 맛있구나라는 걸 느꼈는데, 또 이 안에 파 소스 같은 게 이제 파 양념 같은 게 막 들어가 있는데 저게 또 감칠맛을 엄청나게 올려줍니다. 그리고 요 같은 경우에는 육회 김밥이라는, 이게 메뉴판에도 없어요. 근데 이게 야끼니쿠 엔닝고 인스타 계정을 팔로우 하시면은 그때서야 시킬 수 있는 메뉴입니다. 메뉴판에도 없으니까 요거는 여러분 제 꿀팁도 알려드렸으니까는 여러분 이것도 꼭 시켜 드세요. 이것도 진짜 맛있게 먹었습니다, 제가. 그리고 여기는 츠루아시라는 곳에 있는 마츠요시라는 야끼니쿠 꼬치 맛집입니다. 야끼니쿠 꼬치. 여기 있는 특이하게 이제 병맥주를 판매를 하고 있는데, 저렇게 옛날 방식으로 이제 약간 엄청 차가운 냉장고에 저렇게 병맥주를 넣어놓고 이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또 특제 이런 양념장을 주시는데 이게 약간 한국풍입니다. 맛이 부산에서 먹는 그 순대에 찍어 먹는 막장 있죠. 그 막장이랑 비슷한 맛을 내는 양념장을 주십니다. 저 양념장에 구워주시는 야끼니쿠를 저렇게 꼬치에 꽂아서 주시는 야끼니쿠를 저렇게 찍어 먹으면 됩니다. 여기서 가장 추천하는 메뉴는 하람이라는 안창살을 제가 추천드립니다. 여기는 하람이 꼭 기억하세요. 분위기도 좋고 정말 맛있게 먹었던 맛집 중에 한 곳입니다. 자, 이번에는 야키토리 맛집입니다. 여기는 야키토리노 사쿠라라는 곳입니다. 여기에 특이한 점은 네기마라고 해서 파랑 닭다리살이랑 같이 꽂아주는 이 야키토리가 있는데, 이게 한 개에 30엔입니다. 한 개에 30엔에 먹을 수 있습니다. 한국 돈으로 300원 정도의 야키토리를 하나 먹을 수 있는데, 네,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한 번에 최대 30개까지 주문할 수 있습니다. 한 번에 최대 30개까지 주문할 수 있고, 그리고 생각보다 퀄리티가 너무 좋아요. 맛있습니다. 적당한 불향도 나면서 쫄깃살, 이 닭다리살로만 만들어가지고 이제 닭가슴살을 싫어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그리고 저렇게 마음대로 막 집어서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저렇게 네기마라고 하는데 이 파가 아니라 여기는 양파를 또 꽂아줍니다. 그래서 양파랑 닭다리살이랑 꽂은 이 야키토리를 먹을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이제 저렴하고 많이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막 주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또 추가로 20개를 주문했던, 이제 20개를 더 주문해서 먹었습니다. 이렇게 2개씩 들고 먹어도 됩니다. 저렴하니까는. 예, 한 번 저렇게 먹는데 600원 30엔, 저렇게 2개를 한 번에 먹는데 60엔 600원 정도의 가격이죠. 그리고 다음 이 야키토리집은 나나시노라는 맛집이 있습니다. 여기 주소역에 있는 쪽인데, 오사카에서 유명한 우메다에서 조금만 위로 가면은 그 주소라는 곳에 있는 야키토리 집인데, 여기에 특이한 음식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 킹칸이라는 이 야키토리를 팔고 있는데, 여기 뭐냐면은 닭을 해체하면은 아직 미성숙 알이 닭 뱃속에 있는데 그것을 이제 구워서 먹는 게 지금 킹칸 저 야키토리입니다. 네, 그리고 요거는 메추리알 꽃인데 저 껍질 채로 먹습니다. 이제 껍질을 깨끗하게 세척해서 이렇게 구워 주시거든요. 저것도 별미였습니다. 약간 메추리알 과자를 먹는 느낌. 식감이 좀 거부감이 있으실 수도 있는데 저는 좀 색다르고 맛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쿄바시라는 곳인데, 일본의 옛날 느낌, 레트로 감성을 느낄 수 있는 쿄바시라는 곳에 또 맛있는 야키토리 집이 있습니다. 여기가 좋은 게 뭐냐면은 야키토리 3개랑 오늘의 메뉴, 그리고 오늘의 스피드 메뉴, 직원분의 추천으로 랜덤으로 나오는 야키토리 3개, 스피드 메뉴 히야시 토마토라고 해서 양념된 차가운 토마토랑, 그리고 부타김치라고 해서 돼지김치 볶음, 그래서 이렇게 1푼 요리 하나, 스피드 메뉴 하나, 야키토리 3개, 그리고 드링크 한 잔, 맥주나 하이볼이나 이런 걸 고를 수 있습니다. 남아비로 해가지고 여기 1000엔입니다. 한국 돈으로 10,000원으로 먹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가 놀라운 점이 메뉴들이 다 맛있어요. 특히 야키토리는 불향 가득하고 굉장히 퀄리티가 좋습니다. 맛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안주들도 저희가 추가로 시켜 먹었는데 돼지고기 스테이크라든지 저런 오징어 진미채 같은 거를 약간 튀겨주는 저런 요리도 먹고 굉장히 가성비 좋게 맛있게 먹었던 곳이 이 쿄바시의 쿄바시 사카바라는 곳이었습니다. 이 쿄바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근데 이런 여자분들의 삐끼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여자들과 함께 술을 먹을 수 있는 곳이 쿄바시에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런데 이제 불려가지 않도록 돈을 굉장히 많이 뜯길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고요.
아직 제가 갔던 맛집이 한 30개 정도 더 남았는데 다 소개하면 영상이 너무 길어져서 2편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맞다네.